가장 거대한 기자의 피라미드를 지은 건축가.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꿈의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 이집트 제4왕조의 위대한 파라오 쿠푸가 살아 숨쉬던 시대입니다. 기원전 2580년대의 어느 날, 광활한 기자 고원 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남자, 건축가 이멘호텝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쿠푸 파라오로부터 이 땅 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하고 영원한 것을 만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한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수평을 찾기 위해 밤새 돌을 갈아내던 인내의 소리, 강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며 경사로를 다지던 끈기의 리듬,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마지막 돌을 올리던 숭고한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누워 당신의 무거운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의식은 이제 부드러운 시간의 강물이 되어 쿠푸의 시대, 고대 이집트의 모래 언덕 위로, 한 건축가의 조용한 서사 속으로,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꿈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원전 2580년대의 어느 날 오후,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멘호텝의 작업장입니다. 태양은 뜨거웠지만 두꺼운 진흙 벽돌로 지어진 이멘호텝의 작업장 안은 서늘하고 고요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문 없이 오직 지붕에 뚫린 작은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빗줄기만이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을 보여주며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 속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떠다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간 말린 파피루스의 달콤한 냄새와 아라비아 검과 그을음을 섞어 만든 검은 먹물의 쌉쌀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갓 제작된 파피루스 두루마리 위에 새로 지어질 신전의 기둥 간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그의 펜, 세슈가 검은 먹물을 머금고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는 아주 작고 사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처럼 주변의 깊은 침묵을 더욱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수많은 계산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펜을 쥔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성한 기호를 새기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획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파피루스의 결을 따라 먹물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멘호텝의 세상은 오직 종이 위에 그려진 완벽한 선과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궁의 전령이 싣는 부드러운 파피루스 샌들이 먼지 쌓인 길 위에서 내는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다가오는
일정하고 단조로운 소리였습니다. 이멘호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을 마저 끝내고 마지막 숫자를 파피루스 위에 조심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림자가 그의 작업대 위로 드리워졌을 때 그는 비로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령은 이멘호텝의 이름만을 낮게 불렀고 그 부름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멘호텝, 살아있는 신 호루스, 쿠프 파라오께서 찾으십니다. 이멘호텝은 조용히 갈대펜을 씻어 거치대에 올려놓고 파피루스 위에 남아있는 먹물이 번지지 않도록 고운 모래를 살짝 뿌렸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먹물을 물그릇에 씻어내고 어깨에 걸친 아마포 옷의 주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느리고 침착했으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전령을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는 눈을 가늘게 뜰 뿐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궁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멤피스의 거리는 활기찼지만 그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궁궐의 외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비둘기의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궁의 문은 거대했고 문을 지키는 근위병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세상의 모든 열기와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그의 발 아래 깔린 리비아에서 가져온 두꺼운 양탄자는 모든 발소리를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벽에는 파라오들의 위협을 기리는 상형 문자들이 끝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농경의 모습,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경건한 모습,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서기들의 모습. 이멘호텝의 시선은 그 그림들을 스쳐 지나 오직 저 복도의 끝, 거대한 낙엽송으로 만들어진 문 너머의 깊은 침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복도의 기둥들처럼 일정하고 조용하게 울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련실의 문은 육중했지만 기름칠이 잘 된 경첩 덕분에 아주 작은 마찰음만을 내며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거대했지만 황금으로 번쩍이기보다는 돌과 나무의 질감이 주는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은 광택이 나는 검은 현모암으로 되어 있어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희미하게 반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을 품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방의 중앙, 흑단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왕좌에 쿠프 파라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을 고민하는 한 명의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일정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멘호텝, 파라오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아케트를 원한다. 나의 영혼이 저 북쪽에 사라지지 않는 별들을 향해 올라갈 영원한 계단. 아케트는 이집트어로 지평선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있어 그것은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경계이자
이 세상과 영원의 세계가 만나는 신성한 문을 의미했습니다. 쿠프는 자신의 영원한 집이 바로 그 지평선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하고 태양의 길을 가리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파라오는 옥자 옆에 놓인 작은 지구의 모형, 청금석으로 만들어진 구슬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리고 명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않고 이멘호텝이 자신의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도록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물시계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하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재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멘호텝은 파라오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이겨내려는 거대한 의지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멘호텝은 파라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권력의 불꽃이 아닌 시간에 대한 깊은 고뇌와 영속성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멘호텝은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호루스시여, 파라오의 뜻이 저의 기술과 장인들의 땀을 통해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케트는 북쪽의 별들과 정렬될 것이며 시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쿠프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멘호텝은 뒷걸음질로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대한 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다시 소리 없이 닫혔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이제 이집트 전체의 무게와도 같은 책임감이 놓여졌지만 그 무게는 그를 짓누르기보다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고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을 짓는 자, 시간과 맞서는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멘호텝의 조용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대지를 찾아 최고의 측량 기술자들과 석공들을 이끌고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돛은 파피루스 줄기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돛이 부풀어 오르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렸고 바람이 없을 때는 노젓는 소리가 강물의 흐름에 맞춰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첨벙 첨벙 하는 부드럽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뱃전에 부딪히는 잔잔한 물결 소리는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자장가처럼 단조로웠습니다. 이멘호텝은 배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강변의 땅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곳은 비옥한 검은 흙, 케메트로 덮여 있었지만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무른 땅이었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흙을 한 줌 쥐어보고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며 그 입자의 곱고 부드러움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흙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과 식물의 기운이 가득한 흙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단단한 암석지대였지만 나일강에서의 운송이 너무 어려운 내륙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땅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위도를 계산했고, 밤에는 메르케트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별들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아우테트라는 긴 막대를 땅속 깊이 박아 넣어 그 아래에 숨겨진 기반함의 존재와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막대가 땅에 박히는 소리는 둔탁했고, 그 소리를 통해 그들은 땅의 밀도를 가늠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서두름 없이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 밤하늘의 별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 강변의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장소를 찾는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딱딱한 빵과 대추 야자, 그리고 소금에 절인 생선. 맛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과업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료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날 탐사한 내용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조용한 회의의 배경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멘호텝은 파피루스 위에 각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 장점과 단점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한 그의 고뇌와 사색의 흔적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탐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운명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멤피스에서 멀지 않은 서쪽 사막의 고원, 바로 기자였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과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이메노텝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랐고 대지가 품고 있는 침묵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막처럼 발이 푹푹 빠지는 대신 얇은 모래층 아래에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감각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의 기술자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도구는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캉, 캉 하는, 돌과 쇠가 부딪히는 듯한 명료한 소리였습니다. 광활한 석회암 기반이 대지 전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수백만 개의 돌이 만들어낼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영원히 지탱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투라 지역에서 채취할 하얀 석회암과 남쪽 아스완에서 가져올 붉은 화강암을 운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며 완벽한 동서남북 방향을 계산했고, 밤에는 북쪽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관찰하며 대지의 축과 하늘의 축이 만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거대한 원을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지점을 막대로 표시하여 정확한 동쪽과 서쪽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점을 연결한 선에 직각 2등분선을 그려 완벽한 남쪽과 북쪽을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 번의 반복과 확인을 거쳤습니다.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신성하고도 과학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메노텝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바람의 소리를 들었고 대지의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곳에 세워질 거대한 삼각형의 그림자가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탐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땅이 그에게 약속을 건네온 것이었습니다. 이곳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사막의 바람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고 그의 동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아 표시를 하고 조용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창조의 시작점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심장 왕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집트 남쪽 끝 아스완에서만 나는 붉은 화강암이 필요했습니다. 이메노텝은 그의 가장 숙련된 석공들을 이끌고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스완의 열기는 멤피스와는 또 달랐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태양은 모든 색을 바래게 할 듯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붉은 바위산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석공들은 먼저 바위의 결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돌의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며 가장 단단하고 흠집 없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 화강암의 붉은색이 태양신 라의 피를 상징하며 영혼의 방에 가장 적합한 재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잘라내기 위해 불을 피워 돌을 뜨겁게 달군 뒤 차가운 물을 부어 균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느리고 정교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바위 표면에 일렬로 작은 구멍들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구리끌과 단단한 현무암 망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반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의 정교한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구멍이 모두 뚫리자 그들은 그 안에 마른 나무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길어온 물을 그 쐐기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나무 쐐기들이 서서히, 그러나 거대한 힘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났을 때 마침내 우두둑 하는 천둥처럼 낮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붉은 돌덩이가 산의 몸체에서 조용히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돌을 운반하는 것 또한 고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밧줄을 걸어 이 돌을 나무 썰매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썰매를 나일강변에 정박한 거대한 바지선까지 한 뼘, 한 뼘씩 옮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리듬이었고 그들의 땀은 붉은 화강암 위로 떨어져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들의 느리고 끈질긴 노력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은 거대한 공동체를 필요로 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되기 전 이메노텝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먹이고 재울 거대한 마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영원성을 상징한다면 이 마을은 노동의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이 마을은 화려한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이메노텝은 가장 먼저 노동자들의 숙소를 질서정연하게 구획했습니다.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은 모두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었습니다. 거리의 폭과 배수시설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심장은 숙소가 아니라 거대한 빵 공장과 맥주 양조장이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수백 개의 화덕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인들은 에머미를 거대한 맷돌에 넣고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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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리를 내며 갈았습니다. 그 고운 밀가루는 나일강의 물과 섞여 반죽이 되었고 수백 명의 제빵사들이 이 반죽을 동일한 크기로 떼어내어 원뿔형의 빵틀에 채워 넣었습니다. 빵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새벽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옆에 양조장에서는 빵을 만들기 위해 남은 밀기울과 싹을 틔운 보리를 거대한 진흙 항아리에 넣고 발효시켰습니다. 부글부글 효모가 살아 숨쉬는 소리가 양조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켓, 즉 맥주는 노동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열량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노동자들은 길게 줄을 서서 정해진 양의 빵과 맥주, 그리고 약간의 채소와 생선을 배급받았습니다. 이 단조롭고 규칙적인 배급 시스템이야말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이메노텝은 이 마을의 설계를 통해 영원한 건축물은 결국 매일의 단조로운 삶이 꾸준히 지속될 때에만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기초를 잡는 일은 낮의 노동이 아닌 밤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메노텝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측량사들을 이끌고 매일 밤 기자 고원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멤피스의 연기나 불빛에 방해받지 않고 아스완의 밤하늘처럼 깊고 검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이메노텝과 기술자들은 북쪽 하늘의 별자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피라미드의 내면을 정확하게 진정한 동서남북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르케트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나무로 만든 단순한 도구였지만 그 위에 매달린 추와 그 그림자를 통해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별, 즉 북극성을 관찰했습니다. 그 별은 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 주변을 원형으로 움직일 때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정점이었습니다. 이메노텝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이 별을 중심으로 정확한 북쪽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쪽과 서쪽 지평선 위로 별이 뜨고 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 두 지점 사이에 정확한 중심선을 계산했습니다.
수많은 관찰과 측량 끝에 그들은 대지 위에 굵은 밧줄로 4개의 완벽한 선을 표시했습니다. 그 선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축을 그대로 대지 위에 옮겨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작업은 놀라울 만큼 느리고 지루했지만 이메노테백에는 가장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땅의 돌을 다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의 영원한 질서와 통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기초는 인간의 힘이 아닌 밤하늘의 변치 않는 별빛에 의해 놓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노동자 마을이 완성되고 아스완의 화강암이 도착하고 기자의 기반함이 평평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피라미드의 4 모서리를 표시하는 기준점이 완벽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초석을 놓는 날이 왔습니다. 이 돌은 다른 어떤 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쌓아 올릴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블럭은 수백 명의 인부들이 끄는 나무 썰매 위에서 아주 느리게 제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썰매가 지나갈 길에는 미리 물을 뿌려 마찰을 줄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구령 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감독관이 나무 조각을 부딪혀내는 탁탁탁 하는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수백 개의 밧줄이 동시에 팽팽해졌다가 느슨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이 마침내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완벽한 침묵과 조화 속에서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메노텝이 마지막 확인을 위해 수평기를 가져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홈이 파인 나무 조각, 그 수평기 안의 물이 아주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차이였지만 물 표면에 비친 하늘의 모습이 한쪽으로 아주 희미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기울기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지만 피라미드의 정점에서는 수 큐빗의 오차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완전함은 앞으로 쌓아 올릴 수백만 개의 돌 전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장벽이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이메노텝의 시선만이 수평기 위의 물 표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아니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영혼을 짓기 위해 풀어야 할 첫 번째 침묵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돌의 표면을 쓸어보았고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조용히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돌과 기반함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는 다른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미세한 기울기를 확인하고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고된 작업을 예감하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기계는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인내와 자연의 원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돌을 다시 들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돌이 놓인 기반함 자체를 갈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메노텝과 기술자들은 젖은 모래와 단단한 현무암 덩어리를 이용해 기울어진 돌의 바닥, 그 기반함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밤의 고요함 속에서 돌과 모래가 마찰하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 자체가 흐르는 소리처럼 느리고도 끈질겼습니다. 노동자들은 교대로 혹은 함께 일정한 리듬에 맞춰 돌의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그들의 상반신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 단조로운 마찰음은 기자 고원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소리가 아니라 완벽함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메노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 박동 또한 그 느린 리듬에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작업을 멈추게 하고 먼지를 닦아낸 후 다시 수평기를 올려놓아 그 미세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 표면의 기울기는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게 평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동안 그들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돌을 갈아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닳아서 피가 맺혔지만 그들은 헝겊으로 손을 감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다시 차올랐을 때 수평기 안의 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현장에는 환호성 대신 깊고 안도하는 한숨만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기초석의 수평을 완벽하게 맞춘 후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돌블록들이 하나씩 쌓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용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나일강의 범람 수위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시리우스별의 떠오름과 함께 시작되어야 할 강의 범람이 더디었고 그 결과 강물은 겨우 평소의 절반 높이까지만 차올랐습니다. 이는 피라미드의 외벽을 덮을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자재, 투라 지역의 하얀 석회암을 실은 거대한 운반선들이 강 중류에 멈춰 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장에는 내부 구조를 쌓을 다른 돌들이 충분했지만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투라 석회암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현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마찰음 대신 오직 기다림의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인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동쪽 강이 있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은 매일 똑같이 뜨고 졌지만 강의 수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메노텝은 매일 아침 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막대를 확인했습니다. 눈금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의 계획과 의지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저 자연이 다시 길을 열어줄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에게 과거 수백 년간의 나일강 수위 기록을 가져오게 하여 그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피루스 위에는 수많은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어떤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관들을 불러 신들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조용히 치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물의 높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강가에 나가 달빛에 비친 수면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강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재를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메노텝은 계획을 수정하여 이 기간을 피라미드의 측면에 쌓아 올릴 거대한 경사로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다른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진흙과 자갈, 모래를 섞어 경사로 위로 날랐고 무거운 나무 막대를 이용해 바닥을 다졌습니다. 쿵, 쿵, 쿵. 흙을 다지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기자 고원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는 사각사각 소리보다 더 깊고 더 무거운 울림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리였고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건설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이메노텝은 경사로의 각도와 단단함을 직접 손으로 확인하며 인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사로의 표면이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덮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피라미드의 한쪽 면을 감싸고 올라가는 거대한 흙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내심이 빚어낸 하늘로 향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몇 주가 흐른 뒤 나일강 상류에서 뒤늦은 비가 내려 강물이 다시 차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경사로는 그 어떤 돌의 무게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심을 길러주었고 그들의 건축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메노텝은 다시 차오른 강물을 바라보며 자연은 인간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말없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조용한 역경들을 넘어 피라미드는 서서히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어느덧 구조물의 절반가량이 완성되었을 무렵 쿠프 파라오가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라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영원한 집이 되어줄 거대한 돌의 산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이메노텝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파라오의 시선은 이제 막 제자리를 찾은 거대한 화강암 블록에 닿았습니다. 그 블록은 왕의 방 천장을 이룰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메노텝과 기술자들이 수십 번의 계산과 확인을 거쳐 완벽하게 수평을 맞춘 돌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 돌 아래에 멈춰서서
아주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모든 역경은 보상받았고 모든 노동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파라오는 다시 말없이 돌아서서 현장을 떠났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현장의 고요함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시 망치를 들었지만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정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메노텝은 파라오가 바라보았던 그 화강한 블록을 한동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돌이 이제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파라오의 신성한 의지가 깃든 영혼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돌에 손을 대고 차가운 감촉 속에서 왕국의 무게와 시간의 영속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설이 계속되는 동안 이메노텝의 가장 큰 관심은 구조물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아스완에서 가져온 붉은 화강암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메노텝은 경사로를 통해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밖에 뜨거운 태양과 분주한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와 깊은 침묵이 그를 감쌌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오직 드문드문 놓인 등잔의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왕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화강암 블록들이 마치 하나의 돌로 조각된 것처럼 빈틈없이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소리가 울리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메노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발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석공들은 이 붉은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화강암 석관을 제자리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젖은 모래와 연마석을 이용해 석관의 표면을 슥슥 소리내며 다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방은 파라오의 영혼이 영원히 머무를 대지 깊숙한 곳에 신성한 자궁이었습니다. 이메노텝은 이 완벽한 침묵과 정밀함 속에서 자신이 짓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영원 그 자체를 담을 그릇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피라미드의 구조는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강물을 타고 무사히 도착한 투라 석회암으로 외벽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 케이싱 스톤들은 이미 채석장에서 정밀하게 잘려왔지만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각도와 표면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돌의 표면을 젖은 사포석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쓱, 쓱, 쓱. 긁는 소리가 아닌 닦아내는 듯한 부드러운 마찰음이 피라미드의 측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작업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은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장인들의 손길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거친 돌의 표면은 점차 햇빛을 반사하는 매끄러운 거울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피라미드는
거대한 흰색의 삼각형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별과도 같았습니다. 먼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들은 지평선에서 빛나는 그 하얀 빛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메노텝은 매일 저녁 해가 질 때 피라미드의 서쪽 면이 석양빛에 물들어 분홍색으로 그리고 다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빛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건축물이 이제 대지와 하늘 그리고 태양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구조물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땅에 원래부터 존재해야 했던 무언가가 자신의 손을 통해 드러나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가 점점 더해질수록 돌을 올리는 작업은 더욱 힘들고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단조롭고 일관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돌 블록이 놓인 나무 썰매에 굵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경사로를 따라 서로의 발소리가 하나의 박자가 되도록 조율하며 올라갔습니다. 흑흑 하는 낮은 숨소리와 밧줄이 그들의 어깨 위에서 마찰하는 사악사악 하는 소리만이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돌 하나를 경사로 위로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이메노텝은 그들이 경사로의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끊임없이 측정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이도록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의 중요성을 아는 건축가였습니다. 리듬은 노동의 피로를 잊게 하고 수백 명의 마음을 하나의 목적지에 집중시키는 고대의 마법이었습니다. 돌이 마침내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면 숙련된 석공들이 지렛대와 쐐기를 이용해 돌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끼익 하는 나무와 돌의 마찰음이 짧게 울린 후 쿵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돌이 다른 돌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후 다시 다음 돌을 올리기 위한 밧줄의 마찰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듬이야말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노동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 단조롭고도 끈질긴 노동의 리듬은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물러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계속됐습니다. 돌 위에 돌이 쌓이고 또 그 위에 돌이 쌓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대한 산이 하늘에 거의 닿을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메노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단 하나의 돌만이 남았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일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돌, 벤벤석이었습니다. 아마도 금이나 호박금으로 덮여 있었을 그 돌은 태양의 첫 번째 빛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돌을 올리는 날, 현장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돌이 경사로의 끝을 향해 아주 느리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메노텝은 피라미드의 꼭대기, 좁은 공간에 서서 마지막 돌이 놓일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의 무게, 밧줄의 장력, 바람의 미세한 흐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벤벤석이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듯 툭 하고 들어맞는 아주 작고 완전한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메노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임무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파라오의 아련실에서 느꼈던 무거운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이 돌로 만들어진 영원한 형태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벤벤석의 차가운 표면을 만졌습니다. 그 감촉을 통해 그는 지난 수십 년의 시간과 땀, 그리고 인내가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결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들 각자의 땀과 노력이 이 거대한 산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벤벤석이 놓이자 이제 피라미드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흙 경사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건축물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이제는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임시 구조물을 사라지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사로를 해체하는 작업은 그것을 쌓는 것만큼이나 느리고 조용하며 반복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사로의 꼭대기에서부터 흙을 파내어 튼튼한 갈대로 엮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아래로 또 아래로 전달했습니다. 퍼 담고 아래로, 퍼 담고 아래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흙과 진흙 벽돌을 다시 대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렸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흙이 한 층씩 걷힐 때마다 수십 년간 가려져 있던 피라미드의 빛나는 흰색 투라 석회암 표면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햇빛을 받은 케이싱 스톤은 눈부시게 빛났고 그 완벽한 각도와 매끄러운 표면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메노텝은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이 느린 해체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하늘로 향하는 길이 이제 그 임무를 다하고 다시 대지의 일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경사로가 낮아질수록 피라미드는 더욱 거대하고 완벽하게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나비가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번데기를 벗고 마침내 날개를 펼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몇 달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마지막 한 줌의 흙이 치워졌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이제 그 어떤 가림막도 작업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삼각형의 피라미드만이 마치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 아래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피라미드는 그 어떤 비계나 흙더미도 걸치지 않은 채 완벽하게 빛나는 하얀 삼각형의 모습으로 기자고원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의 집을 봉헌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시끄러운 환호성 대신 장엄하고 질서정연한 침묵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메노텝은 멀리 신전의 기둥 그림자 아래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른 새벽, 나일 강변의 신전에서부터 피라미드의 입구까지 길고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제들이 눈부시게 흰 아마포 옷을 입고 두 줄로 늘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수백 개의 샌들이 모래를 밟는 사락사락 하는 소리만이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성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제는 연꽃 봉오리를 한가득 안고 있었고 그 향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제들은 시스트럼이라 불리는 악기를 아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찰랑찰랑하고 금속 원반이 부딪히는 소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몽환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신 쿠프 파라오가 가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의식의 중심이었습니다. 행렬이 마침내 피라미드의 어두운 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사제가 앞으로 나아가 성스러운 주문을 낮은 목소리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의 언어였지만 그 울림은 낮고 일정하여 마치 거대한 돌 자체가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사제들이 향로에서 모략과 유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이 피라미드의 매끄러운 표면을 타고 하늘을 향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이메노텝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 연기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거대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라오가 가마에서 내려 피라미드의 어두운 입구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모든 소리가 멎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숨을 참는 듯한 거대한 침묵이 기자구원을 덮었습니다. 이메노텝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일이 진정으로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거대한 산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것이었고 신들의 것이었고 영원 그 자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봉헌식이 끝나고 파라오의 영혼이 머무를 신성한 물건들이 모두 왕의 방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영혼의 집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봉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메노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라미드의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등잔 불빛이 붉은 화강암 벽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왕의 방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통로, 대회랑의 입구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화강암 마개들이 밧줄에 매달린 채 아슬아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들은 통로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깎여 있어 한 번 내려가면 다시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메노텝은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밧줄의 상태, 돌의 위치, 통로의 경사각. 그는 작업자들에게 조용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쿵. 첫 번째 밧줄이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화강암 마개가 자체의 무게로 경사진 통로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낮고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피라미드 전체를 미세하게 진동시키는 듯 했습니다. 돌이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가 마침내 통로의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개가 같은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돌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왕의 방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이메노텝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통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완전한 침묵과 파라오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이 들어왔던 길을 따라 다시 바깥 세상의 빛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봉인이 완료되고 기자고원에는 오직 완벽하게 빛나는 거대한 삼각형과 그것을 바라보는 늙은 건축가 이멘호텝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라미드의 그림자는 동쪽을 향해 길게, 아주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돌의 어긋난 수평을, 멈춰버렸던 강을, 그리고 밤새 돌을 갈아내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조용한 역경들은 결국 이 영원한 고요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피라미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시간의 흐름을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이멘호텝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완전한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영원을 바라보는 한 명의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의 그림자 끝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관찰했던 바로 그 별들이 이제는 그가 만든 거대한 산 위에서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움직이지 않는 별을 향해 피라미드의 한쪽 면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 완전한 평온함이 찾아올 시간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당신의 뇌는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던 돌의 일정한 리듬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기자고원을 스치는 밤바람처럼 깊고 평온해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이멘호텝의 시선과 하나가 되어 완성된 피라미드와 밤하늘의 별들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고요함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아 들어갑니다. 당신의 몸은 무거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이제 잠과 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잠드세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당신은 이미 꿈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